만약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어떨까? 네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그 침묵은 사실 그의 가장 편리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봐. 의도적으로 네 삶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남자가 그가 스스로 만든 침묵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한다고 정말 믿니? 네가 유혹과 싸우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깊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없는 자리가 참을 수 없는 공허가 아니라 그가 원했던 바로 그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누군가는 연락두절이 힘의 전략이라고 너에게 주입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조용한 사형 선고일 뿐이다. 잊혀짐. 내 침묵은 난 너를 그리워해 라고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넌 옳았어. 난 네 삶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라고 속삭인다. 넌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줄 뿐 아니라 마지막 죄책감의 흔적마저 지워주고 있는 것이다. 솔직해지자. 그의 자존심에 더 쉬운 것은 무엇일까? 나는 놀라운 여자를 잃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불쌍하게 무너져서 메시지 하나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믿는 것일까? 내 침묵은 그에게 두 번째 선택지를 내어준다. 그는 자신이 너를 말문이 막힐 정도로 중요했던 인물이라고 착각하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 단 기분을 만끽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경쟁 본능, 뇌의 가장 원초적인 층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오늘 중요한 건 네가 그리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네가 잃어버린 존재가 얼마나 크고 뚜렷한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네 침묵 따위는 그 앞에서 아이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그러니 지금까지 믿어왔던 연락두절의 신화를 버려라. 내가 전해줄 것은 네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침묵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유령으로 존재하는 걸 멈추고 그의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준비가 되었니? 네가 이 말을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내 철저한 침묵을 지켜왔다. 너는 채팅을 보관 처리하고 그의 스토리를 차단했으며 스스로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의 차와 비슷한 차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린다. 너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 속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신호는 결코 오지 않는다. 연락두절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로맨틱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영화처럼 사랑이 진짜라면 부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것은 내 전남자가 너처럼 같은 과도한 집중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심리학과 생물학, 특히 남성의 본능은 훨씬 더 단순하고 솔직히 말해 더 이기적이다. 네가 완전히 사라지고 절대적인 침묵을 선물하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쟁반 위에 해답을 올려 바치는 셈이다. 갈등은 끝나고 이별 이후의 긴장감은 증발한다. 더 이상 무시해야 할 메시지도 받아야 할 전화도 견뎌야 할 드라마도 없다. 내 침묵은 내가 이렇게 강하다가 아니라 단순히 문제 해결 완료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뇌는 문제를 닫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별이라는 사건을 정리해버린 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넌 그에게 평화를 주고 있고 평화 속에서는 아무도 혼돈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약속한 것이 시작된다.
나는 값싼 조작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그의 자존심 심리를 풀어내는 지도를 줄 것이다. 우리는 침묵의 전략을 해체하고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내 부재가 아니라 내 성장을 통해 그가 직면하게 되는 방식이다. 네가 배우게 될 것은 그가 주말 동안 널 그리워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의심을 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네 삶이 그 없이도 더 빠르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간다. 흐려져 가는 추억이 아니라 그가 평생 후회할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유령 역할을 멈추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믿어라. 침묵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것은 소음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아무 소음이 아니라 네 삶의 목소리라는 소음 말이다. 왜 내 행복이 그의 마음에 침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주 단순히 말해 이별 상황에서 남자의 뇌는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 작동한다. 진화적으로 행동, 문제 해결, 승리에 맞추어져 있다. 이별은 그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의 주된 목표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연락 두절이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다. 네가 모든 소통을 끊으면 너는 그의 일을 대신해주는 셈이다. 그의 머릿속에 해야 할 일 목록이 있다고 상상해봐라. 이별은 커다란 붉은 글씨로 밑줄 그어져 있는 항목으로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네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마치 그 과제가 완수된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은 네 침묵을 1000가지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것은 이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고 시간이 필요하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그에게 위로가 된다. 그의 존재가 너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는 너에게 치유할 공간을 내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인 척할 수 있다. 어떤 도전도, 어떤 자극도 없다.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조차 느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합리화는 이렇다. 그녀는 화가 나 있고 자존심이 상했다. 이건 역시 그에게 맞아떨어진다. 상황을 단순한 감정의 기복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래, 그녀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너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여자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인내심 있는 남자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너의 침묵은 예측 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그가 버려진 여자에게서 기대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뇌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삶이 단순히 계속되는 것을 넘어 활짝 꽃피는 모습이다. 그는 네가 자신 없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억지로 만든 행복, 클럽에서 잔을 들고 찍은 사진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성공, 새로운 열정, 우정에서 흘러나오는 진짜이자 고요한 행복을 말한다. 그 그림은 그의 내면의 이야기에 단락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네가 그 없이 더 잘 지낸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에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거나 더 나쁘게는 문제의 근원이었거나 이 진실은 그의 자존심에게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내 침묵은 그가 너의 우주의 태양이었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네 행복은 그에게 보여준다. 그는 단지 전구에 불과했고 그것이 나가버리자 자연스러운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이 진실은 무시할 수도 포장할 수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갈등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갈등은 너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의 싸움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릿속에 갈등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그의 정신을 가득 채울 때까지 물을 줘야 한다. 침묵은 이미 말했듯이 그에게 편안한 이야기를 선물한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위한 베개와도 같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불쌍한 그녀, 나 없이는 너무 괴로워하고 있군. 그리고 그 생각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에게 은밀하고 왜곡된 만족감을 준다. 그것은 그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다. 네 고통은 비록 그것이 고통의 흔적일지라도 그가 발자취를 남겼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무의미함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내 고통은 그가 의미 있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전략, 내가 행복한 무관심이라 부르는 것은 이 자기 위안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해독제다. 그것은 차갑거나 쓰라리거나 분노에 찬 무관심이 아니다. 증오와 원망은 여전히 연결의 한 형태다. 그를 모든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것은 고통의 외침이지 극복의 표시가 아니다. 진짜 무기는 따뜻하고 거의 산만해 보이는 무관심이다. 내 감정의 중심이 더 이상 그를 기준으로 돌지 않는다는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증거다. 이것은 그의 뇌에 심리학적 현상을 일으킨다. 인지부조화, 즉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스트레스다. 첫 번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그녀는 나를 그리워한다. 두 번째, 그녀의 삶은 나 없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이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는 애초에 그리 가치 있지 않았거나 더 나쁘게는 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 단락이 이해되니? 그의 정신은 이 두 현실을 화해시킬 수 없다. 마치 운영체제에 이입과 마점이 기치 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붕괴한다. 그리고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게 남은 길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 널 깎아내리는 것. 사실 그녀는 날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는 얄팍해. 봐라, 이렇게 빨리 날 잊었잖아. 그러나 이 길 역시 그의 자존심을 아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 삶에서 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길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의심은 그의 끊임없는 그림자로 변한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새로운 빛남은 내가 짐에서 벗어난 결과인가? 그리고 그 짐이 바로 나였던 걸까? 그녀는 지금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지금 누구로 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이 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 행복은 그에게 더 이상 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강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보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 이 의심이야말로 읽히지 않은 채팅이나 놓친 전화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고문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바로 여기서 연락두절, 전략 전체를 무너뜨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만약 네가 이 모든 것 중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열쇠이자 내 고통의 문을 영원히 닫는 열쇠다. 우리는 그의 자존심, 인지부조화, 그리고 내 행복이 그의 내면에서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 전환점, 진짜의 체크메이트는 그가 네가 잘 지낸다는 사실을 보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훨씬 더 깊다. 숨겨진 진실은 이것이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네 부재가 아니라 그는 결코 네 행복의 원천이 아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생각해봐라. 너희 관계 동안 그의 자존심은 내게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 위에 세워졌다. 아마도 안정감, 즐거움, 열정, 혹은 안정성. 그의 내면의 서사 속에서 그는 네 행복의 결정적인 일부였다. 그가 떠날 때 그는 그 중요한 조각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감정적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 믿었다. 내 침묵과 고통은 그의 이론을 확인시켜준다. 나 없이는 그녀가 불완전하다. 그러나 네가 웃는 모습을 볼 때, 눈빛 속 새로운 빛을 볼 때,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볼 때, 그는 단순히 정리한 전 여자친구를 보는 게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전했던 여자를 본다. 행복이 타고난 본성인 여자, 그가 준 선물이 아닌 여자. 진정한 결정타는 봐, 지금 나는 행복해,가 아니다. 봐, 나는 원래부터 행복했어. 그런데 넌 그것을 몰랐어. 혹은 봐, 너 때문에 멈춰있던 내가 이제는 너 없이 더 행복할 수 있어. 다. 이것은 그의 의미감을 뿌리째 뽑아버리기에 그를 파괴한다. 그는 네 삶의 주인공에서 단순한 관객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신이 한때 주연이었던 경기를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집착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는 마지못해 마주하게 된다. 자신이 단순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어쩌면 불필요한 존재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마디 말도 없이 너는 그에게 보여준다. 네 사랑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네가 결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절망적으로 다시 너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한다.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여기서 침묵은 잊히고 내 성공만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유일한 소음이 된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이 모든 이론은 강력하고 깨달음을 주지만 동시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 너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지. 좋아,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휴대폰을 들어서 모든 걸 당장 바꿔야 하나? 이 전략의 아름다움은 수동적이고 무행동에 의존하는 연락두절과 달리 그것이 능동적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너에게 통제권을 되돌려주고 행동 계획을 준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이 전략은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첫째, 디지털 창을 조율하는 것. 규칙은 명확하다. 차단하지 말고 음소거하라. 차단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감정의 전쟁 행위다. 그것은 이렇게 외친다. 넌 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내 이름조차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너는 그에게 네 고통을 확인시켜주는 권력을 준다. 반면 음소거는 우아하고 섬세한 힘의 행위다. 그것은 알고리즘, 그리고 너 자신에게 말한다.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러나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창을 열어둔다. 그는 너의 변화를 지켜보는 조용한 관객이 된다. 대본 없는 무대, 바로 그 공연의 맨 앞줄 자리에 앉혀진다. 둘째, 너의 서사를 치유하는 것.
이제부터 네가 올리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고 있는 파티 사진을 잊어라. 그것은 절박한 증명의 시도로 보일 뿐이다. 증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너의 성장. 부정할 수 없는 성장의 증거들. 첫 5km 달리기 후 땀에 젖었지만 행복한 모습의 사진. 늘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기타로 집중해서 연주하는 영상. 새로운 문을 열어준 온라인 강좌 수료를 축하하는 글. 카메라를 보지도 않고 진심으로 웃고 있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이것들은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 여정의 이정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에게는 1000배 강력하게 다가간다. 그는 그 진정성을 느낀다. 그는 네 세상이 정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본다. 네가 단지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꾸민 연극이 아님을.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접적인 대면. 늦든 빠르든 그 순간은 온다. 그리고 여기서 게임이 결정된다. 내 충동은 경멸, 즉 외면일 수 있다. 아니면 긴장 속에 말을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 둘 다 실수다. 올바른 반응은 친절한 무관심이다. 차분한 미소, 정중한 인사, 그리고 빠른 작별.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우연히 만나니 반갑네요. 잘 지내시죠? 아, 제가 가봐야 해서요. 늦을 뻔했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가버려라. 드라마도 원망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그에게 단 1초도 더 주지 않는 것이다. 이 30초의 거리감 있는 예의는 몇 시간의 논쟁보다 치명적이다. 그것은 그에게 신호를 보낸다. 열린 상처는 없다. 내 머릿속에 자리도 없다. 내 에너지는 이제 너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들에게 속한다. 너는 갈등을 해결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끝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내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설계된 전략의 열쇠를 건넨 뒤 나는 이제 잠시 멈추고 솔직해지고 싶다. 고백하자면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는 다르다. 그렇다. 그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 심지어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니다. 행복한 무관심의 진짜 목적은 바로 너다. 언제나 너였다. 내가 설명한 모든 단계. 그를 SNS에서 음소거하는 것, 네 성취에 집중하는 것, 그와 마주했을 때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 은 겉보기엔 마치 그와의 체스 경기에서 한 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들이 네 자신의 성을 새로 짓는 벽돌이라는 것이다. 네가 그의 프로필을 음소거할 때 그것은 네가 그의 삶을 보지 않고 그가 네 삶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네 자신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그의 존재로 네 하루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해독하기 위해서다. 네가 성취, 여행, 새로운 열정을 공유할 때 1차적인 목표는 그가 그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네가 네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네가 그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자기 확인의 행위이고 네 정체성이 그의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라는 역할보다 훨씬 크다는 구체적 증거다. 너는 네 이야기를 새로 쓰고 있다. 그가 등장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끝난 장의 단역일 뿐이다. 여기에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역설이 있다. 이 전략은 네가 그것을 그를 위해 실행하기를 멈추었을 때, 바로 그때 파괴적으로 효과적이다. 내 행복이 더 이상 연극이 아니라 너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네 무관심이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무관심의 결과가 되었을 때, 그때 너는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진짜 목표는 네 삶이 너무도 충만하고 흥미롭고 너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지 아닐지가 집착이 아닌 단지 하나의 일화로 축소되도록 어느 날 네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그를 떠올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도록 바로 그 에너지, 완전하고 자율적인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강하게 치명타로 때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를 돌아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존경심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히 그리워지는 것보다 존경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 순간은 올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다. 네가 혼자 있을 때,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집안의 고요가 무겁고 거의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휴대폰이 내 손에 들려있고 동시에 무기처럼 느껴지면서도 약점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너는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다. 너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슬프고 희미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가 한때 사귀었던 여자,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너무나 고통받았던 여자의 이야기로. 다친 장, 그의 자존심에 네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각주로. 내 침묵은 잘해야 너를 존경스러운 유령으로 만든다. 그러나 유령은 정의상 미래가 없다. 그들은 과거에 갇혀 있을 뿐이다. 혹은 너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소음의 길을. 그러나 그것은 외침이나 애원의 소음이 아니다. 절망적인 메시지의 소음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소음이다. 모든 예상과 달리 활짝 피어나는 삶의 소음이다. 새로운 여권의 페이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헬스장에서 덤벨이 부딪히는 소리.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울려 퍼지는 내 웃음소리. 포즈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알림의 띵 소리. 혹은 드디어 오래전부터 원했던 강좌에 등록했다는 확인 메일의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의 단어들이다. 그것은 네가 잃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네가 얻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 언어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로 하여금 이렇게 자문하게 만든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여자를 떠나보낸 걸까? 그녀가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 네가 이 갈림길에 서서 기억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있을 때 그의 관심을 얻으려는 싸움을 잊어라.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침묵은 항복일 뿐이다. 그 대신 그가 끊임없이 되새겨야만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선택하라. 그가 모든 여자를 은밀히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를 선택하라. 침묵으로 그의 관심을 구하지 마라. 네 행복의 소음으로 그가 내 부재를 의심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게임의 진정한 전환점이다. 그를 어떻게 되찾을까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너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 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매혹적인 버전을. 그리고 이 공간의 약속은 철저히 정직하다. 우리는 네 전 남자를 조종하기 위한 값싼 요령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재회 에이전시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훨씬 더 깊다. 우리는 네가 너무도 강하게 다시 일어나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여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치유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주관하는 여자는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한다. 그녀는 아무도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진정한 남자가 오고 싶어 하고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집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그의 규칙에 따라 노는 것을 멈추고 네 자신의 게임을 만들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꾸어가는 여성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다면 구독하라. 진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